애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0일 그 이슈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내일 그 라이브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일 오전에 이 일정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예정대로, 원래 제가 화목하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오전 10시 10분에 라이브를 하니까 내일은 라이브 없습니다. 아마 공지 나갈 건데 꼭 좀 참고해 주시고 내일 모레 목요일 날 하고요. 시장이 정말 어렵네요. 네. 오늘도 좀 여기 보시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강세 보였고, 뭐 끝없이 지금 환율 오르고 주식시장 안 좋고 유로화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유럽 경기가 지금 독일이나 지금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 러시아가 가스를 공급을 안 한다 그러죠. 그럼 제조업이 마비가 되고 유럽 경기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강하고 우리나라 원화가 약한 이유는 이게 유로화에 좀 문제가 좀 크다. 우리나라가 좀 잘못된 게 아니라 유럽에 좀 안 좋은 점이 달러의 강세를 일으켰다. 그리고 나스닥이 다시 빠져버렸죠. 네, 나스닥이 좀 다시 빠져버리면서 시장에 좀 일부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나 힘들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오늘,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은 시장이 대만입니다. 대만이 또 급락해. 근데 물론 대만은 작년에 올랐죠. 단순 비교하면 한국이 훨씬 안 좋았지만 최근에는 좀 대만이 더 안 좋긴 해요. 빠지는 속도가. 그래서 대만 증시가 뭐 끝없이 지금 무너지고 오히려 이 대만이 하락하면서 한국도 같이 좀 밀려버리는 그런 좀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여전히 좀 답답해요. 못 올라가고 답답한 국면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투자자별 종합으로 봐도요. 보시다시피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 여전히 팔고 있고 주식 안 사죠. 뭐 살려고 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특히 요즘엔 좀 기관들이 더 좀 짜증나죠. 기관들이 더 많이 팔아요. 안 사요. 외국인은 매도는 많이 줄었는데 기관의 매도가 또 오늘 증시에 일단 어쨌든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도 오늘 외국인들은 요즘에는 그 전기전자 업종을 좀 삽니다. 오늘도 사요. 확실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으로 보는데 다른 업종은 그냥 다 팔합니다. 소형주, 뭐 중형주, 화학주, 금융주 할 것 없이 공격적인 매도고요. 기관은 거의 사는 게 없고, 기관 투자에서 사는 거는 제약주, 요즘에 제약과 보험주 위주로만 좀 일부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오늘 섹터 쪽으로는 코로나19 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진단키트가 오늘도 막 난리가 났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뭐 워낙 많이 이쪽 봤으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늘어난다고 해서 정부가 방역을 더 규제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도 다시 오랜만에 올라갔고요. 제약업체, 바이오 천하예요. 지금 주식시장에 살아있는 거는 바이오밖에 없다. 그나마 보험주하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다 초토화가 됐고요. 반도체가 오늘 DB하이텍이 이게 보니까 무슨 뭐 악재가 나왔더라고요. DB하이텍이. 아마 DB하이텍 좀 요 악재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분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아시겠지만 뭐 물적 분할이나 회사 분할하면 악재잖아요. 반도체 설계 사업 이게 굉장히 좀 핵심 사업부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분사를 고려 중이다. 이런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런 건? 가뜩이나 지금 주가 빠져가지고 다들 힘든데 여기 대놓고 좀 저렇게 회사 분사한다고 하면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정말 이게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실인 것 같아서 너무 좀 짜증납니다,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아휴. DB하이텍 아무튼 오늘은 업황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업황 때문에 빠진 것도 맞은데 이렇게 빠질 건 아닌데 그 오늘은 좀 악재 나왔어요. 분사. 예. 핵심 설계 반도체 설계하는 사업부를 분사한다. 이게 주가에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검토 중이라고 막 하긴 하는데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폭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좀 안 좋고요. 여행주는 리오프닝 기대감이 무산돼 버렸죠. 그래서 폭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이쪽도 오늘 좀 안 좋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가 7%, 후성, 뭐 원익 QNC, 뭐 반도체 또 순환 시대고요. 끝없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주도 급락하고 있고, 뭐 돌아가면서 급락입니다. 지금 뭐 나만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카지노, 예, 리오프닝은 다 안 좋습니다. 지금. 왜냐면 가뜩이나 리오프닝 지금 유일하게 지금 못했던 게 해외여행인데 이것도 또 미뤄지겠죠. 그러니까 계속 뭐 리오프닝 될 것 같으면 다시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고 이 수도 없이 반복하는 패턴인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도 안 좋고요. 예, 우주항공 산업도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를 못 가네요, 시장이. 그나마 오늘은 자동차 쪽에선 기아가 좀 버텨는 주고 있습니다. 면세점, 여름수혜주, 백화점, 철도, 뭐 건설기계,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외부와 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리오프닝이나 뭐 이런 쪽 제조업체나 이런 거는 다 약한 것 같습니다. 철강주도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고, 스마트폰. 오늘 지수는 어쨌든 1.3%인데 코스닥이 2% 이상 그 대만을 따라가면서 폭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렵네요. 이게 뭐 오르는 건 찔끔이고 내려가는 거는 뭐 금방 내려가고요. 뭐 공매도 금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아무리 얘기해도 뭐 그냥 공허한 메아리 같네요. 예. 뭐 정부 당국에서 아무런 공매도 얘기도 꺼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좀 공매도 좀 금지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좋겠는데 언급은 없고요. 뭐 주식시장은 하염없이 이렇게 오늘 뭐 어떤 업종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바이오 빼고 다 급락했습니다. 바이오하고 일부 손해보험주 빼고는 일단 대부분의 기업들은 폭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이오주들의 힘이 세졌다. 뭐 그게 좀 특징인 것 같고요. 다른 업종들은 주가가 대부분 안 좋은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코스피 빠졌고 코스닥도 다시 최근에 급등했다가 오늘은 좀 급락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이게 참 이겨내는 것도 한두 이틀도 아니고 그죠? 답답합니다 진짜. 예. 마땅한 반복도 없는 것 같고 예. 아무튼 뭐 너무 같은 소리지만 잘 버텨야죠. 뭐 버텨고 기다리는 수밖에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악재가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악재들도 아닌데 계속 시장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조그마한 악재도 시장은 어쨌든 계속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시장은 좀 답답한데 이 정도 좀 말씀드리고요. 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참 못 가네요, 진짜.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보고서만 몇 개 보여드릴게요. 건설 쪽하고요, 현대모비스, 덴티움, 그리고 동아소시홀딩스, 테이펙스,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있고 음식료, 네, 드라마 제작사, 바이든 중동 순방을 가는데 관전 포인트, 예,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빠르게 좀 진행해 볼게요. 건설사 이야기인데 이제 충격파가 나온다. 뭐 이거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2분기에 실적 좀 안 좋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 배경에는 이제 일부 미천구공사, 그러니까 해외 쪽이 좀 안 좋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견조한 실적을 계속 내주기 원하는데 이게 좀 미스가 난다는 게 약간 좀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런 요인인 것 같고, 해외도 문제 현장은 이제 종료되었단 말을 믿을 수 있는 지점까지 와 있고, 새로운 또 해외 수주 기대감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또 향후에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쯤 될지, 하반기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워낙 지금 뭐 외부 환경이 안 좋잖아요. 뭐 물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까지. 그렇지만 요거는 핵심이죠. 과거 손실이 적자와 자본 총계 회선으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것들도 반영을 못하고 안 좋은 것들만 반영하는 시기는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이런 보고서들이 시장이 잘 안 먹히죠. 뭐 아무리 설득을 해도 시장이 지금 원하는 건 당장의 돈, 잘 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지금 잘 이제 안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방향성은 맞으니까 잘 대형 건설사 잘 이겨내시면 좋겠고, 현대모비스는 핵심 뭐냐면 목표 주가 20만 원,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32만 원인데 지금 20만 원에서 못 참는다. 한마디로 이유는 현대차 그룹의 AS 부품 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마진이 좋아요. 한 25%. 근데 이게 핵심은 물류 차질로 모비스가 운반비를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안 좋은 게요. 저 항공 운반비. 운반비 너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 AS 부품을 다 각 국가에 다 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비용을 현대차가 대신한 게 아니라 모비스가 직접 다 그냥 자기가 커버를 한 거죠. 희생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사실은. 거기다 지배구조 이슈 불확실성도 여전히 있고. 근데 이것 때문에 꼭 빠졌다고 볼 수 없는데, 이런 이제 사람들이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싸죠. 20만 원에서는 항상 20만 원이나 PBR, PER 6배거든요. 이 이하에서는 항상 반등을 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세적인 상승은 나중에 좀 고민하자. 지금은 어쨌든 매력적이다. 그 내용이고, 덴티움은 오늘 저희 당사 조은혜 연구원이 목표 주가 올렸고요. 일단 조은혜 연구원님은 그 요거 실적 좋다. 그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어제 덴티움이 폭락했잖아요. 제가 아마 수출 실적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신한에서 보고서 나왔고 임플란트 수출이 감소했죠. 이미 어제 공개됐고, 중국 쪽은 괜찮아요. 데이터가. 러시아 쪽이 조금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비중도 꽤 되는데 아마 러시아 수출 비중이 조금 축소된 게 좀 원인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분기 러시아향 수출 데이터 호조에 따른 역기저 효과를 근거로 해서 3분기 수출이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각에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2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거 데이터 떠넘긴 거 아니냐, 수출 데이터, 이런 좀 우려도 있나 봐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현지 딜러를 이용해서 간접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야 너 다 떠 안 와,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현지 딜러를 통한 간접 판매 방식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재고를 일방적으로 넘기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횡령 루머가 있었나 봐요. 요즘에 좀만 뭐 안 좋으면 뭐 루머 나오는데 그거는 아닌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인출이 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각종 좀,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게 뭔가 막 이게 다 투기적이에요. 뭐 수출 데이터 좀 안 좋게 나오면 그냥 밀어버리고, 내용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죠? 이런 게 너무 심하니까 이 데이터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 수출 데이터들이.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큰 흐름 보시고. 근데 다만 이거는 확인해야죠. 러시아나 중국이 구조적으로 꺾인 건지 일시적인 건지 그 데이터들은 계속 체크를 해보자, 그 내용입니다. 근데 단지 10일 동안의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동아소시홀딩스는 신한에서 나왔고 오랜만에 실적 2분기 좋다고 하고요. 동아제약이 성수기 들어갑니다. 바카스가. 그리고 핵심 자회사가 동아제약이죠. ST젠 바이오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임상의약품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요게 알테오젠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요게 이제 그 아마 나온다면 임상의약품 생산을 통해서
실적이 좀 흑자전환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사실 무엇보다 주가가 싸더라고요. 제약회사인데. 그래서 동아소시오도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참 주가가 안 갔죠.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좀 하반기에는 동아제약이나 자회사들의 실적 호전을 기대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테이펙스 NH의 주민우 연구원님이, 테이펙스 잘 아시죠? 목표 주가 11만원. 이게 그 한솔케미칼 자회사고요. 2차전지 테이프. 이 원통형 전지에 들어가는 주로 테이프를 만들고요. LG와 삼성이 주로 납품하고 2차 전지 사업 비중이 65%까지 늘어났고요. 독점입니다, 거의 사실. 그런데도 PER이 10배, 12배? 너무 저평가돼 있죠. 그리고 2차 전지용 테이프는 배터리의 안정성, 수명 이런 것들을 향상을 위해서 배터리 내부와 외부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부는 절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곳에 부착하거나 전극을 보호하고 양극판 마감 코팅에도 사용이 되고요. 외부에서는 절연용이나 전극 조립체를 고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감하고 조립하고 고정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항상 바뀔 수 있는 게, 고객이 요청을 하면요, 거기에 맞게 다 좀 바꿔서 공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감, 이 실링 테이프라고 하는데 마감하는 테이프인데, 이게 조립체, 여기 젤리롤이 이게 조립체예요. 이게 부풀어 오르나 봐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테이프로 감싸주는 거죠. 그리고 형태가 풀리지 않도록 고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양면 테이프 있잖아요. 뭐 스카치 테이프 그런 건데 단순하진 않죠. 훨씬 더 어렵고 만들기가.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들어간 특수 테이프입니다. 고정하기 위한. 그래서 요런 거 있죠. 여기 필름층. 요게 전극 조립체예요. 여기인데 요거를 이제 여기 제대로 끼우고 고정하고 보호해주고, 그 역할은 원통형이 들어가서 2차 전지용 테이프예요, 이게. 요거를 해주는. 이걸 아무나 못 만든다는 거죠. 요런 테이프를 만든다. 흔히 부착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12배밖에 안 됩니다. 셀트리온은 흥국증권의 이당 연구원님이 오랜만에 목표주가 상향 나왔고요. 실적 좋다고 하더라고요, 2분기. 그래서 오늘도 좋았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 기대되고, 내년에 스텔라, 그리고 미국의 램시마 SC하고 유플라이마가 이게 핵심이죠, 내년에. 그래서 6, 9개월 먼저 선행으로 생산에 들어간대요. 항상. 실적은 아마 내년 초하고 그러니까 올해 말하고 내년 초부터 반영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도 지금 요새 올라가요, 또. 그래서 좀 주가 회복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고요. 음식료 업종은 2분기 실적 대형주 3사 선방할 것 같습니다. KTNG 환율 상승, 제일제당 곡물가 상승, 바이오 사업, 사료 첨가제. 오리온이 찐이에요, 사실은. 얘는 진짜 제품을 많이 팔아요. 얘가 주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고요. 중소형주는 SPC 삼립하고 대상이 좋대요. SPC 삼립은 포켓몬빵, 대상은 라이신. 제일제당과 같이 라이신이 뭐냐면 사료 첨가제입니다. 돼지 키울 때 들어가는. 이게 좋았죠. 그리고 농심은 좀 부진하다고 합니다. 하반기까지도. 그래서 곡물 가격이 좀 안정화는 되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한 건지 아직 모른다. 왜냐,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다만 꺾인 건 맞죠. 그렇지만 하반기에 원재료가 다 투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재료 투입 단가는 어쨌든 상반기에 올랐던 게 하반기에 들어가고요. 지금 빠지는 거는 올해 말이나 내년에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원재료 투입 단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마진은 좀 감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 가격 인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또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음식료에서 하반기에 저런 회사들이 가격을 올릴 것인지 요거는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된다면 당연히 뭐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근데 안 된다면 마진이 꺾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제일제당과 대상은 그 라이신이나 이런 사료 쪽 판가가 8월 초까지는 좀 내려갈 수도 있대요. 약간 슬로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기적으로는 중국이 재고 확충을 좀 많이 해주면 좀 긍정적일 수 있고, 요즘에 중국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돼지고기 가격과 사료 가격이 좀 비슷하게 가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제 개인적으로는 대상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주가가 저밸류니까 나쁠 것 같지는 않고, 제일제당은 항상 단단하고, KT엔진은 확실히 배당 많이 주고, 농심과 삼양식품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양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수출 비중이 더 크니까. 예, 그랬던 것 같고, KT엔진은 뭐 배당 많이 주고 뭐 그런 거. 예, SPC 삼립도 그때 실적 좋다고 한번 언급은 해드렸죠. 그래서 음식료 전반적으로는 괜찮은데 하반기 가격 인상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요새 드라마가 너무 좋은데 그 우영우 때문에 아주 대박 났죠. 그래서 A 스토리가 82%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좀 줄이는 게 낫지 않냐. 너무 오버했어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만 이렇게 좋은 드라마 만들면 언제든지 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사 주가가 금리 인상 때문에 고평가돼 있죠. 이게 좀 부담이 됐고, 가입자 수 넷플릭스 때문에 주가 빠졌거든요. 근데 금리가 낮으면 좋지만 이건 어쩔 수 없고요. 요 넷플릭스 하락에 동조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 왜냐면 넷플릭스는 가입자 수가 정체돼 있지만 오히려 아시아권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반영이 안 되니까 좀 아쉬운 거죠. 그리고 어쨌든 고밸류를 정당하기 위해서는 제작사들은 두 가지를 증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 제작 편수 증가, 단가 상승, 외형 성장이 이어져야 되고, 그다음 둘째는 콘텐츠 제작사의 높아진 협상력을 보여주는 수익성 개선. 그러니까 수익성 개선과 제작 편수를 증가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분명한 건 제작 편수는 늘어나요. 그리고 수익화 국면도 시작됐습니다. 옛날 드라마를 막 팔아요.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번 우영우의 흥행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은 흐름 나오겠지만, 다만 너무 실적 측면에서 우영우의 흥행으로 과도한 기대를 좀 갖지 말자. 약간 좀 경계는 하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너무 빠르게 주가 올라간 건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넷플릭스 아시아 국가 콘텐츠 수고요. 한국에 탑 10 엄청 많죠. 그다음 한국 콘텐츠 투자금이 이렇게 늘어나고요. 요게 이제 올해 나오는 라인업이니까, 요거는 드라마 제작사들 라인업이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업체들마다. 바이든이 중동에 가는데, 나는 왜 사우디에 가는가에 대해서 미국과 중동의 동맹을 확인했고, 중동 국가의 관계 개선, 중동 평화 유지 등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래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어지기는 어렵다. 근데 기대 안 했는데 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증산을 할지는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가는 이유는 정치적인 것도 있어요. 거기서 중국이 지금 요즘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 1대1로로. 거기서 미국이 그 사우디를 우방으로 해가지고 든든한, 그러니까 견제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중국이 중동에 들어오는 걸. 그런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걸 위해서 방위산업, 뭐 방공망 통합도 추진을 하고, 사우디의 기관시설, 뭐 네옴시티 이런 곳에다가 생산지지 건설 계획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 이걸 하는지는 좀 지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유 수입 확대로 포스트 석유 시대를 대비하는 이런 것들이 사우디의 니즈와 일맥상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원유예요, 원유. 원유가 어쨌든 증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해줄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요게 사우디와 이란의 이제 오랜 갈등 관계입니다. 사우디 이쪽에 중국이 있고 미국, 이게 우방으로 끌어들이려고 이란과 대결. 근데 이란하고 미국이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사우디가 열받아 버린 거죠. 트럼프 때는 미국 사우디가 좋았고 미국과 이란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 거고, 요런 좀 관계도니까 요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스라엘 원조 규모고요. 이게 미국이 이스라엘 원조를 경제보다는 이제 군사 원조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그래프만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주가 이렇게 빠졌는데 단기 순이익이 꺾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급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주가 바닥 찍었다고 합니다. 항상 먼저 가요. 이 보이세요? 주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익 계속 올라가는 거? 말이 안 되죠. 뒤늦게 꺾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주가가 너무 선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증시는 안 좋더라도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 그 다음에 물가 지표로 봤을 때 이런 지표들이 다 꺾입니다. 모기지 금리, 그 다음에 주택 가격 상승 전망, 이런 것들 다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실제적으로 다 꺾여요. 그러니까 물가가 완화될 조짐은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1년 인플레이션 전망은 오히려 올라가지만 3년짜리 장기 전망은 이렇게 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시장을 뭐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꺾이는 데이터들은 분명히 나오곤 있어요. 근데 시장이 지금 인정을 안 해주죠. 그리고 이게 리쇼어링, 예, 이게 DS 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그 미국의 이제 고용이죠. 미국의 고용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내에 공장을 많이 지어서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 내에 지어라 이거죠. 리쇼어링. 요게 하나의 영향을 줬고, 기업별로 지금 정리해고 추인데 해고는 많이 하는데 서부 지역 해고가 좀 많대요. 이쪽 캘리포니아 쪽. 여기다 IT 빅테크 요거 있죠. 여기. 그런 해고가 많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다 지금 해고되고 막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를 뜯어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가문이 좀 많다. 미국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번에 고용자 수가 늘어난 것도 이런 이제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늘어났다. 뭐 꼭 이것만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분명한 건 아무튼 내일 소비자 물가 발표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중동 가고 이런 것들이 결과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주식시장이 우호적인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아무튼 시장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다시 2300 초반까지 왔고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슬기롭게 잘 이겨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뭐 안 좋게 또 뭐 안 좋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버티시고, 아까 삼성전자도 한번 보여드린 대로 이익보다 주가가 먼저 빠졌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선행성을 좀 항상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바뀌니까 잘 이겨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제가 사실 오늘 좀 강연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좀 빨리, 오늘은 좀 빨리 끝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좀 압축적으로 했으니까 내용 참고하셔서 좀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은 라이브 아니에요. 내일은 이제 요거 이슈 체크 그대로 하고,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오전 10시 10분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몰려가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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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